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자유통일당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유통일당 당원들과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들의 총선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동아일보의 6면의 얘기입니다. 이재명 동아줄 붙잡고, 제목이 지금 이렇습니다. 동아줄 붙잡고 종북 세력 23년 전 군자산 약속 현실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지금 경기 동부연합 사진 일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산의 약속은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주사파 운동권들이 주로 그 반미 시위와 투쟁에 직면했다면 북한에서 지령을 한 겁니다.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령했습니다. 하나는 1치매 간접단을 통해서, 주로 인천연합에서 1치매 간접단이 활동했는데 인천 지역에 있는 주사파 활동가들한테요, 지령을 통해서 합법정당으로 진출하라. 다시 말하면 합법정당이란 뭡니까? 대한민국의 합법적 공간에서 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으로 등록된 정당에서 활동해라는 겁니다. 비합법 공약 말고. 그래서 그게 당시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당시 세는 좀 미약했지만 주사파가 아닌 세친 PD들, 정통 마르크스주의자, 정통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걸 장악하라고 지령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이어받아서 군자산에 있는, 그러니까 충청북도죠. 군자산에 있는 보람연수원인가, 거기서 향후 종북운동가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당시 이제 종북운동 직결체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인데 이 전국연합 내부의 활동가들이 떼거지로 모였어요. 결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3년 이내에 민노당을 장악하자. 그리고 10년 이내에 혁명을, 정권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게 군자산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지금 어제 참 조선일보가 오랜만에 그런 신문을 냈지만은 2001년도에 그걸 하고 군자산의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민노당에 침투하고 대표하고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을 장악했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민노당을 아예 통합진보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석기, 김재현 등 경기 동부연합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이때 이석기가 통합진보당 2번으로 입성했죠. 그리고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 합법정관, 국회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되면 합법적으로 정부에게 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질의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 요구권이 있습니다. 국방위 같으면 핵심되는 비밀 같은 경우도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진당 애들이 국방위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국방 비밀 자료를 전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산업정책 핵심 비밀들 다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 보면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박근혜가 그렇게 미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지령받는 간첩들이 포진하고 아주 마음 놓고 대한민국의 정부의 주요 정보들을 다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혁명에 유리한 고지를, 그래서 북한이 지령하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떠들 수 있잖아요. 국민을 선동할 수 있잖아요. 그 길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한 겁니다.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오늘 지금 조선일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군자산의 약속을 한 실체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입니다. 북한 주사파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을 보려면 전략을 위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 혁명을 위해서는요. 그 혁명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그 통일전선체가 있습니다. 혁명을 끌고 가는 조직을 말합니다. 통일전선체는 당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고요. 지금은 진보연합입니다. 통일전선체라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이게 이제 주력군인데요. 혁명의 주력.
여기다가 뭐 중소상공인 뭐 그다음에 뭐 애국적 군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다 포함시킨 그러니까 적을 뺀 혁명의 적을 뺀 뭐 자본가나 그다음에 반동 관료배 북한에 반대하는 관료들 예를 들면 그 사람들 다 문재인 정권 때는 다 감옥에 집어넣었죠. 150명. 이게 이제 북한이 이야기하는 적입니다. 혁명의 적. 또 그리고 미국의 협조적인 군인들. 이게 이제 지금 혁명의 적인데 그러니까 그 통일전선체란 이런 혁명의 적 말고 혁명의 주력군과 보조동력을 연합해서 혁명을 끌고 나가는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합법정당 전술이 있습니다. 합법정당. 이 통일전선 산하에 이 합법 공간에 침투해서 예를 들면 정당 공간이라는 침투해서 통일에 그러니까 혁명에 유리한 공간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알아야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군자산에 위치한 보람 수련원에서 2001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민족민주전선 일군 전진대회에서 마지막 채택된 선언입니다. 여기에 뭐 예를 들면 그 전교조도 있어. 당연하죠. 뭐 노동자니까 전교조, 그다음에 민중연대, 통일연대 등 주사파 출신의 활동가들 700여 명이 참석해서 당시 전세를 분석하고 향후 투쟁 노선을 토론한 끝의 결과물입니다. 인천연합계열 활동가들이 주도했다. 인천연합계열이 뭡니까? 당시에 1심의 간첩단이 주로 인천연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들이 핵심적으로 언더로는 1심의 간첩단을 통해서 인천연합에게 내려갔고 인천연합이 주도해서 이 모임을 한 겁니다. 여기 이렇게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족민주전선이라는 그러니까 투쟁을 이끌어갈 통일전선체를 말하고 민족민주정당이란 이 통일전선체 말고 합법적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공간, 법의 테두리에서 활동하는 정당을 말합니다. 그 정당을 만들어 대중정당을 만들어서 혁명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건설하여 10년 안에. 그러니까 3년 안에란 뭡니까? 3년 안에 당시에 그런 당이 있었죠. 민주노동당입니다. 민족민주정당이. 민주노동당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10년 안에 자유적 민주정부, 다시 말하면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해낸 겁니다. 참 이런 결의를 했으면 이거 경찰도 뭐 했나 몰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북한이 지시하니까 그대로 따른 겁니다. 당시에 주사파 700명이 충북 괴산에 군자산 밑에 있는 보람 수련회에 모여서 향후 이제 합법정당으로 진출하자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전선체를 통한 민중적 항쟁의 준비. 그러니까 전선체가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다시 말하면 통일전선의 투쟁을 이끄는 투쟁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주한미군 철수 투쟁이랄지, 그 다음에 보수 세력에 반대하는 투쟁이랄지,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게 있죠. 뭐 국가보안법 철폐 이런 걸 이끄는 투쟁을. 그럼 여기는 약간의 법을 좀 넘나들죠. 이런 걸 이제 공산당의 그 전략 전술 용어로는 반합법이랍니다. 합법과 비합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앞선 사람은 구속되기도 하고 이런 투쟁을 이끌 전선체와 그 다음에 합법정당 건설, 합법정당을 이들은 이제 건설하는 게 아니라 있는 정당을 들어가서 장악하기로 했죠. 그 장악이 뭐냐면 민주노동당이 침투하는 겁니다. 당시 운동권은 거의 그러니까 정통 막스주의자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NL 주사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노동당이 들어갑니다. 민주노동당이 들어가니까 민주노동당은 사람 수는 많은데 자기들 사람보다는 주사파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숫자가 많으니까 그들이 예를 들면 선거를 통해서 시도당을 장악하고 각 지역당을 장악하고 그리고는 어디요? 중앙당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3년 만에 중앙당을 장악하고 2006년도에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3년이었지만 실제로는 한 5년 정도 걸린 거죠. 2001년도에 결의하고 2006년도에 당대표, 사무총장 뭐 그다음에 뭐 다 장악했죠. 정책위장까지. 그래서 그 안에 싸움들이 벌어집니다. 종북주의자라는 말은 그 와중에서 이 민주노동당에 있던 그 막스 정통주의자들이 주사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온 용어가 종북주의. 종북이란 말 우리가 먼저 쓴 용어가 아닙니다. 당신들 보니까 맨날 북한 지령에 따르고 북한의 혁명론 따르고 북한이 말하면 그대로
북한이 기침하면 당신들은 감기할 거 말이야. 재채기하고. 그래서 당신들 보니까 북한이 아예 그냥 북한이 종처럼 지낸다. 그래서 종북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합법정당으로 침투해서 결국은 민주노동당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오늘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지금 다시 진보당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은 2014년도에 해산됐죠. 해산되고 그리고 다시 이들이 정당은 해산됐고 국회의원들은 그 직을 잃었지만 정당의 소속 정당원들까지 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민중당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민중연합당인가 갔다가 민중당으로 갔다가 다시 진보당으로 바꿔서 2023년도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오죠. 강성이 그 전주에.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후보를 안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비례로도 들어오고 뭐 또 비례 뭐 진보당 몫으로 3명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시민사회 몫으로 들어오려다가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지금 2명이 사퇴했지만 아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게 종북성은 좀 덜할지 몰라도 다 내나 그쪽에 연관돼.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좌파 시민사회는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더불어민주당에는 누가요? 이재명을 등이었고 한총련 세력들이 들어오고. 그 지금 그 경기동부연합도 좀 이야기해야 되지만 지금 이재명은 중앙대 출신으로 이재명은 고등학교를 제대로 안 나왔죠.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앙대 법대를 들어가고 중앙대에서 공부 많이 해서 변호사 시험이 됐죠. 그리고 이재명은 성남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당시 성남은 알지만 주사파의 근거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동부연합 이석기가 용인 성남 지역에서 활동해요. 왜냐하면 용인에 바로 그 옆이 용인이잖아요. 거기 외국어 대학이 용인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석기가 거기 진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성남과 용인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석기하고 이재명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석기 세력하고 경기동부연합의 세력하고 손잡게 됩니다. 맨 처음에 성남시장이 될 때 2012년도입니다. 그때 경기동부연합의 후보는 김미희입니다. 나중에 그 이듬해에 그 김미희는 통합진보당의 후보가 돼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죠. 그래서 2014년도에 국회에서 퇴출됩니다만 어쨌든 김미희를 통해서 김미희가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김미희하고 후보 단일화를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한 김민희에게 뭘 주냐면 시의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줘요. 그래서 거기 그 인수위의 목록을 보면 대단히 화려합니다. 아주 통합진보당 이석기 세력들이 전부 장악하게 됩니다.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주요 자리는 다. 그리고 뭘 주냐면 성남에 있는 온갖 경제적 이권들을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거기에 통진당 애들이 다 들어가서 월급 받는 월급장에 우리 성남시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통합진보당 먹여 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들 도움으로 어디로 갑니까? 경기도지사로 갑니다. 경기도지사를 하다가 결국은 대통령 후보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대통령 후보가 된 이재명이 24만 표차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이 도우지 않았으면 이렇게 그 이재명이 사실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겁니다. 그럼 이재명 당선되면 이석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김정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재명을 통해서 통진당의 핵심 세력들이 이제까지 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주사파들이 들어온 국회가 될 겁니다. 존경하는 자유통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 그들과 누가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저 오렌지족 같은 사람들이 그들과 투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협박이나 저들의 조직적 저항을 뚫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강력한 신념과 신앙이 있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2019년도 광화문 혁명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대행해서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았던 광화문 세력의 애국정당 자유통일당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방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월 10일 이후에 들어서는 22대 국회는 북한의 가장 강력한 전위대들이 국회에 들어올 겁니다. 그들과 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자유통일당 뿐입니다. 여러분,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을 꼭 찍어서 투쟁하고 이념을 갖고 있는 선봉정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주사파와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